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국일입니다. 대만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의 닝샤 회족 자치구의 칭퉁샤에서 이 합동 전술훈련 기지가 있거든요. 이 칭퉁샤에 거기서 이 중국과 러시아군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합동 군사훈련 서부연합 2021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이 러시아군이 처음 참여를 해가지고 중국 영토 안에서 실시한 전략훈련인데다가 중국의 주요 무기들을 양측 합동훈련 사상 처음으로 공동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양국의 군사 공조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런 평가가 양쪽에서 나란히 나왔습니다. 한린 중국 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전략전투훈련국 국장은 이번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새로운 개념과 전법, 특히 화력 집중 공격, 후방 요충지 병력 투하, 장갑차 200대, 그리고 전폭기의 드론을 이용한 무인기 벌떼 공격 등도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도 12일 이전의 합동훈련은 중러 쌍방이 대부분 동일 작전 계획 하에 각자 독립적으로 부대를 편성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많았지만 이번 훈련은 중러 양국군을 혼합 편성해 가지고 기획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해방군보는 특히 이 합동지휘본부를 꾸린 양측이 양국 언어로 만들어진 지휘정보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초청을 받은 쪽인 러시아군이 훈련 전 과정에서 작전회의에 참가를 해가지고 공동의 임무를 이해를 했고 또 전세 파악, 작전 검토, 공동 대응 태세 점검 등을 양국군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양측은 또 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필요시에 수시로 임무 조정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해방군보는 전했습니다. 해방군보는 이와 함께 이번 훈련에서 각종 데이터를 공유하고 작전 규칙을 통일한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양국군의 연합작전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 내용 면에서 양측의 병력 1만여 명과 다양한 군용기, 화포, 장갑 장비 등을 투입해서 공동으로 방공 및 파괴 작전 같은 20여 가지 훈련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 연합 훈련의 핵심인 양국 군 통합의 실제 내용이 체계적이었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이번 훈련의 성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러시아 동부군구 부사령관인 미하일 노실레프 중장은 중국 매체들과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화상회의 시스템과 중러 전용의 합동 지휘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상호 협력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서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합동작전에서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13일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 이번 훈련이 영내 안보와 안정, 대테러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계획한 건 현재 급변하는 아프간 사태 이전이었겠지만 양국이 공통된 안보 우려 속에 단결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미 국방부 고위 관료 출신인 탐슨 싱가포르 국립대 리카뉴 스쿨 방문연구원 월스트리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러 훈련의 배경에는 정확하게 지역 안보라는 이해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톰슨은 이어서 이 아프간과 또 중앙아시아 안보 관련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 내 무슬림 소수 민족인 신장 유구르족 무장단체, 이름하여 이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이걸 ETIM이라고 그러죠. 이 ETIM의 확장을 막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탈레반과 ETIM 사이엔 역사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톰슨은 또한 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것이 이번 같은 지상훈련 개최를 바라보는 완벽한 해석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로서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의 러시아 이익을 인식하고 중국의 영내 야망을 잠재적으로 제약하기 위해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커졌다라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앙아시아 안정을 보장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집중 관심 대상인데 중국 또한 탈레반 세력의 강화로 인해 가지고 영내 안정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이 중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군사훈련을 이번에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이 아프간 무장 조직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해 가지고 회담을 가진 바 있었죠. 이 역시 이 탈레반 세력을 다독이면서 이 탈레반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영내 안정 구도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중로 군사훈련 장소가 사막과 높은 고원 같은 이 중앙아시아하고 비슷한 기후, 지리 조건을 가진 닝샤라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리수인 중국 군사과학원 연구원도 닝샤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특성, 그리고 중국 내 무슬림 회족 자치구라는 점 때문에 이번 훈련지로 선택됐다라고 중국 관영중앙TV의 CCTV에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의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은 우선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이후에 전략적 무주 공산이 되면 이 탈레반 세력의 확장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가 이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에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중러 합동 군사훈련이 미국을 향한 대응 의도는 없는 것일까요? 이번 중러 합동 군사훈련이 단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한 중앙아시아의 안정만을 바라고 진행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 자체가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에 우리 등 뒤에 러시아도 있다. 이걸 과시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이번 훈련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만약에 대만에서의 미중 간 충돌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미국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미국과 충돌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인 안드레이 데니소프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데니소프 대사는 지난 6월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중미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러시아 입장은 뭔가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러시아하고 미국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없듯이 미국과 중국도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모호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데니소프 대사는 이런 충돌은 모든 인류를 몰살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을 드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데니소프 대사의 발언은 교묘하게 중국이 듣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미중 충돌 상황이 번지게 되면 중국 편에 서겠다. 이 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답을 피해 나간 겁니다. 이건 사실상 그럴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 M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행인 건 아직 군사 충돌이 생기지 않은 점이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러시아가 중국 편이란 말을 결코 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푸틴 대통령이나 데니소프 대사의 발언 모두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러시아를 진짜 동맹에 준하는 국가로 생각하면서 이 미중 충돌이 생기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다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파키스탄에서 잠비아까지 누가 중국의 진짜 친구인가 이런 제목의 분석 기사를 올렸습니다. 아주 흥미있게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 중국 전문가인 마리아 CEO가 쓴 이 글은 중국 외교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외교 성명의 영문판에 중국과 아이언클레드, 이게 뭐냐면 쇠처럼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또 바위처럼 단단한 이런 뜻인데요. 이 아이언클레드로 표현되는 국가가 14개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 14개 국가의 명단에 러시아와 북한이 없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철통같이 단단한 나라, 아이언클레드로 꼽은 곳들이 어디냐면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말리, 몰타, 나미비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세르비아, 탄자니아,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이렇게 14개 나라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들 14개 나라 외에도 벨라루스, 캄보디아, 쿠바, 미얀마, 우크라이나 같은 5개 나라도 이 아이언클레드에 준하는 나라로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도 중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19개 나라 명단에도 역시 러시아하고 북한은 없습니다. 자, 러시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할 만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중국이 북한을 지금 계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왕예의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는 이 아이언클레드 나라 사이에는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배반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중국의 아이언클레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국을 연구하는 탁사실라 연구소의 이 마노지 퀴알라마니 연구원은 이 러시아는 중국에게 전략적 파트너는 될 수 있을지언정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 완전히 가시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어서 중국은 한때 중국이 속했던 잃어버린 그런 영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시 중러 관계가 결코 하나로 묶여질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 러시아하고의 대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유명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홍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본래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진정으로 서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중국이 러시아하고의 합동 군사훈련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일종의 대미국 시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지난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바이든 미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현재의 미러 관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주섭일 전 중앙일보 파리 특파원이자 국제문제 대기자는 와이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러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공개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날 미러 정상회담에서 이 바이든은 유럽 정상들로부터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특히 메르켈 독일 총리는 러시아에게 공급받는 가스를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러시아는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에 맡겨달라 이렇게 권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 문제는 유럽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이 주도적으로 풀 것이니까 우리에게 맡겨달라라고 청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핵과 군축 문제에 바이든과 사실상 합의를 했죠. 그럼으로써 유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섭일 와이타임스 고문은 냉전 시대에는 유럽이 미국에게 군사 문제를 맡겨달라는 요청을 감히 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21세기 유럽은 냉전을 종식해서 대서양부터 이 캄차카 반도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러시아가 통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유럽은
공산주의 시대를 30여 년 전 끝냈고 또 구소련과 동국공산 진영이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로 변화가 됐는데 이 냉전 시대와 같은 이념적 전쟁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푸틴과의 대화도 유럽이 잘 될 수 있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냉전 시대 세계 공산당의 두목 소련과는 달리 러시아는 이미 의회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체제의 동질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이 유럽 정상들의 설명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를 유럽 정상들한테 맡기고 마음 놓고 중국에만 집중해도 된다 하는 것이 이 주서빌 고문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준 일이 벌어졌습니다. 탈레반의 세력 확장으로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탈레반 감시를 위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자국 군사기지를 써도 좋다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영국의 썬데이 타임스가 지난 7월 18일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를 인용해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미러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등을 통한 아프간 정보 수집을 위해서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러시아 군사기지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지키스탄에는 병력 약 6천 명이 주둔하는 러시아의 가장 큰 해외 기지가 있죠. 또 키르기스탄에는 이 아프간 국경에서 한 805km 떨어진 곳에 그보다 작은 기지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소련권 안보협력체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회원국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러시아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러시아하고 미국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더러 꿈 깨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